키보드 사용 방법. 자, 키보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갈게요. 웬만하면 이제 개발할 때 단축키나 아니면 뭐 키보드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거는 좀 사람마다 걸리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작업을 하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참고 자료를 찾으려고 마우스 잡았다가 다 까먹은 적이 있어요. 흐름 끊어져.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느껴가지고 이제 툴 같은 거나 아니면 이런 프롬 아니면 뭐 문서 작업 같은 거 할 때 쓰는 단축키, 그런 걸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키 누르고 노트라고 입력하면 메모장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거 열었으면 윈도우 키 누른 상태에서 방향 키를 눌러보세요. 위아래 옆 이런 거 상하 좌우로. 그러면 이게 여기로 갔다가 사라졌다가 하죠. 마우스 가지고 뭐 이렇게 더블 클릭하고 뭐 이런 것보다 키보드로 하는 게 좀 더 빠르고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메모장이 활성화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 메모장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라고 썼어요. 웬만하면 이제 마우스 안 쓰고 다룰 건데, 자, 이거 전까지 해서 복사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키보드를 사용하는 방법 모른다고 했을 때 마우스로 드래그 하죠. 그런 다음에 컨트롤 C 하고, 그 다음에 방향키로 빠져나와서 컨트롤 V 했죠. 자, 근데 이제 방향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는 방향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 알죠? 근데 이렇게 선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키보드만 어떻게 하냐? 키보드만 써서 Shift 누르고 가려는 방향키 방향을 누르면 됩니다. 여기 있어서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 Shift 누르고 오른쪽 키 누르면 돼요. 자, 지금 제 커서 위치를 보세요. 맨 끝이죠? 엔드예요. 그 방향키 위에 보면 엔드라고 있죠? 엔드키. 그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홈키를 누르면 커서는 맨 앞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 한 줄 내에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홈핸드 키 누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응용하자면 Shift 누른 상태에서 홈키를 누른다. 전체 선택되고요. 커서를 홈에다 두고 Shift 엔드를 누른다. 끝까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이거를 한 번에 이렇게 드래그 하고 싶은 겁니다. 마우스 안 쓰고. 그러면 이제 Shift 누르고 방향키만으로는 안 되죠. 위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5줄이니까 가능하지. 많아지면 귀찮아요. 그래서 컨트롤 누르면 돼요. 자, 컨트롤 누르고 홈키 눌러보면 지금 커서가 여기 있죠. 여기로 이동합니다. 엔드 누르면 다시 끝으로. 그래서 이걸 컨트롤 시프트 홈핸드 하면 한 번에 선택할 수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안녕하세요를 10줄 쓰고 싶어요. 지금 5줄이니까 이걸 다 선택하고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B 하면 되겠죠.
근데 컨트롤 A도 선택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C 눌러서 B하고 빠져나오고 붙여넣기 하면 10줄 완성된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하면은 10줄 쉽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편하잖아요. 괜히 막 키보드에서 손 떼가지고 마우스로 이동하고 그럴 필요 없이 속도 면에서 효율이 좋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소문자죠. 중간에다가 ABC 중간에다가 XYZ를 입력할 거예요. 근데 이미 써져 있던 게 없어졌죠. 자, 이런 경우에는 그 홈키 있죠. 홈키 왼쪽에 보면은 인서트 키라고 있어요. 인서트 키가 눌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라지는 경우에 인서트 키 다시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원래대로 돌릴 때 컨트롤 G를 눌렀어요. 근데 다시 XYZ 삽입된 상태로 돌리고 싶어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컨트롤 G가 뭔지는 알겠는데 얘랑 반대되는 기능을 하는 키는 잘 모르죠. 얘랑 대척점을 이루는 키는 컨트롤 Y예요. 그러면 컨트롤 Y를 눌렀을 때 다시 XYZ 돌아오죠. 컨트롤 G랑 컨트롤 Y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대문자는 이제 캡슐락 누른 상태에서 입력하지 마세요. 대문자 써야 된다. 그러면 왼쪽이나 오른쪽 쉬프트 누르고 쓰세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지우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자, 이렇게 있죠. 여기서 이 한 덩어리씩 지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백스페이스는 뒤로 지우는 키예요. 컨트롤 누르고 백스페이스 하면 한 덩어리씩 지워집니다. 이렇게 좀 편하게 쓸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개발할 때 누르지 말아야 하는 키는 뭐냐면 인서트 키 그리고 캡스락 키, 이 두 개는 안 누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 있죠? 키보드 사용법, 이 프로그래밍 기초에 있는 내용입니다. 들어가 보면 정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키보드. 그거 있다. 키보드 이거는 크롬 브라우저 있죠? 크롬 브라우저 단축키인데 여기도 물론 정리가 되어 있지만 탭이 이렇게 많아요. 우선 탭 간의 이동을 알려주자면 이 탭에서 이 탭으로 이동하고 싶다. 자, 그러면 컨트롤 탭키 누르면 돼요. 그리고 이 탭에서 이 탭으로 뒤로 이동하겠다. 그럴 땐 컨트롤 쉬프트 탭입니다.
그리고 탭이 여기에 좀 무수히 많아요. 막 지금 보이는 것만 해도 10개 넘어가죠? 이게 컨트롤 누르고 그 펑션 키 밑에 9, 숫자 9 누르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탭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1 누르면 이 탭으로 와지고요. 그래서 컨트롤 2 누르면 여기로 가고 컨트롤 3 누르면 여기로 가요. 저는 이 화면 녹화 툴 때문에 단축키가 겹쳐서 안 되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해보시고요. 이제 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문제가 있죠. 이거는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탭을 안 알려줬구나. 탭 정리하는 거. 컨트롤 W 누르면 이 탭을 지웁니다. 그리고 뭔가 탭을 지우다가 실수했어요. 그럴 때는 컨트롤 쉬프트 W 잠깐 T 그리고 새 탭 추가는 컨트롤 T. 그래서 탭 정리할 때는 컨트롤 W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페이지로 한번 와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 리플릿 기본으로 하나 열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코드.org랑 코드업 있어야 되고,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문제는 수업 페이지에 이렇게 다 나와 있고요. 보시면 링크 하나 걸려 있죠. 이거 한번 클릭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10번 출력하는 거.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오죠. 여기서 이거 누르지 마시고요. 쇼 코드라고 있습니다. 여기 클릭하면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main.java라고 나오는데 이거 클릭하면 소스 코드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드래그 하는 겁니다. 드래그하고 컨트롤 C 복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컨트롤 A, 컨트롤 V 라고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좀 하기 전에 지금 이거 에러에 대해서 해결을 안 했죠? 에러를 보시면 어디서 어떤 에러가 발생했다 라고 나와요. main.java라는 파일 여기서 3번 줄에 이 부분에 에러가 발생했다 라고 나옵니다. 에러 내용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뭐 expected라고 좀 나오면은 나와야 할 게 안 나왔다, 있어야 할 게 없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미콜론이 뭐냐면 마침표 정도로 보시면 돼요. 마침표. 그래서 뭔가 내가 표현을 완성을 했다, 그럼 이렇게 반드시 세미콜론 하나 찍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찍어 놓고 실행해보면 나왔죠. 자, 그래서 다시 에러는 수정했고요. 자, 이렇게 문제를 풀려고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에 실행된 결과가 남아있죠. 이거는 여기 쓰레기통 클릭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가져와서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문제 푼 거를 저장하고 싶고 막 그럴 수도 있죠. 이때는 여기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색깔이 변합니다. 클릭해보세요. 클릭하고 이 네임 있죠? 디폴트 네임이 아니라 본인이 알아볼 수 있게 자바 문제 1번 뭐 이런 식으로 보기 전에 여기 주소를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 디폴트 네임 여기 써져 있던 건데 클릭을 하면 바뀌어 있죠. 이러면 저장된 거예요. 그래서 저장된 것도 어떻게 확인하냐, 여기 말고 옆에 버튼 있죠. 클릭하고 마이 리필스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내가 만든 거 이거예요. 그래서 열어보면 그대로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장하시면 되고요. 저장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문제 풀고 나면 이 밑에다가 바로 제가 정답 열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랑 여기랑 여기랑 서로 다른 페이지예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그냥 연습장 정도로 보시면 돼요.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종합장이라고 있죠? 종합장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프링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넘기면은 그 종이 이렇게 나와 있고 북 찢어서 쓸 수 있고 그런 개념이에요.